처음에 그럼 왜 휴대폰 통화 내역을 추적 안 하느냐. 추적을 해보니까 막 서로 간에 막 통화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계획했던 여행이 갑자기 무산된 그날, 그녀를 덮친 검은 그림자는 그렇게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전남 신안 섬마을 흑산도의 한 초등학교에 이제 갓 부임한 교사 임하나 씨는 동료들과 휴일을 맞아 근처 홍도에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홍도로 가는 당일 티켓을 구하지 못했고 하나 씨 일행은 내일을 기약하자며 마지막 배를 타고 흑산도로 돌아왔습니다. 선착장에 도착해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녁 시간이 다가와 슬슬 허기를 느낀 하나 씨는 간단히 저녁을 먹고 들어갈까 싶어 근처 식당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안면이 있던 학부형 박 씨를 만났습니다. 박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선 하나 씨는 가게 한켠에 자리를 잡고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나오고 식사를 이어가던 하나 씨에게 건네진 인삼주 한 잔. 초등학교에 새로 오신 선생님이죠? 뭐 쉬는 날인데 술 한잔 같이 하시죠. 작은 마을에서 주민들끼리 서로 잘 알고 지내면 좋잖아요. 급할 때 도움도 청하고. 제가 내일 여행 가기로 해서요. 네, 딱 한 잔만 할게요. 옆 테이블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모 선원 직원들이었습니다. 재차 거절했지만 계속해서 권해오는 탓에 어쩔 수 없이 술을 몇 잔 받아 마신 하나씨. 평소 박씨가 조카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내는 이씨도 때마침 근처를 지나다가 합세하여 본격적인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오후 8시경 취기가 올라오기 시작한 하나씨는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식당 앞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던 일행에게 또다시 붙잡혀 맥주와 소주 등을 번갈아 마시며 더 마셨고 약 2시간의 시간이 흐른 후 자신의 주량을 훌쩍 넘겨 술을 마셨습니다. 이씨의 부축을 받아 몇 차례 화장실을 오가며 구토를 하기도 했던 하나씨. 결국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인사불성이 된 하나씨는 식당 안쪽 방에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후 11시 10분경 이씨가 하나씨를 흔들어 깨워 식당 밖으로 부축해 나왔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박씨는 식당을 정리하지도 않고 하나씨를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관사를 출발했고 이씨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진 끔찍한 기억들. 다음날 새벽 2시쯤 정신이 든 하나씨는 곧장 경찰에 성폭행 사실을 알렸고 증거로 당시 입었던 속옷과 현장에 있던 이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씨의 몸에서 나온 건 단지 한 명의 DNA가 아니었습니다. 대체 그날 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DNA 검사를 통해 피의자들을 특정한 경찰은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기각당했습니다. 구속하지 않아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진실이 바로 앞에 있는데 모든 것이 꼬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뻔뻔함 속에 숨어있던 범인들의 진실이 밝혀지며 그 악랄함에 전 국민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이들의 추악한 가면을 벗기는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지난 2016년 5월 전남 신안에 있는 흑산도에서 벌어진 집단 성폭행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초등학교에 갓 부임하신 20대 선생님이셨고요. 특히 이제 흑산도 인구가 얼마 안 됩니다. 한 3,0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섬인데 굉장히 평화롭게 보였던 섬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전 국민이 많이 충격에 빠졌던 사건입니다. 피해자 성함은 가명을 썼습니다. 하나씨 몸에서 총 여러 개의 DNA가 또 검출이 됐었고요. 그 전에 이제 하나씨가 배를 타고 내려가서 식당을 지나가서 관사에 가기까지 여러 명을 만나고 이런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술도 먹고 누가 합류하고 데려다 주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상황, 어떤 의미로 볼 수가 있을까요? 당시에도 그랬지만 굉장히 사회적으로 네. 굉장히 심각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부터 시작해서 신상 공개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는 핵심적으로 어떻게 그 여교사를 혼자 관사에 이 제도가 상당히 잘못된 거 아니냐. 네. 그럼 그 이전에 이런 일이 없었느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빈 공간이 많은 엉망진창인 이른바 교육 문제 그리고 낙도의 교육 환경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의 신변 보호 이런 부분이 다 노출된 이런 사건이죠. 그러니까 여기 DNA를 말 그대로 2016년입니다. DNA를 남겼어요. 본인들의 DNA를 성범죄를 하면 그럼 이제 증거로 제출이 될 텐데 그것도 거리낌 없이 남기고 또 한 가지
이 하나 선생님이 생활하던 학교 근처 관사, 본인의 관사를 범죄 공간으로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남의 공간에 들어가서 그걸 버리고 남기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래서 그때는 충격이었죠. 아, 이놈들이 이전에도 이랬었겠구나. 이 피해자분이 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면은 아마도 그냥 묻혔을 거예요. 얘들이 이렇게 범행을 이렇게 대범하게 한 거는 경험치가 쌓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그때도 많이 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게 지금 뭐 가정이 있는 남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의 집이나 어떤 뭐 그런 곳에서는 뭐 데려와서는 할 수 없으니까 성범죄를 거기가 자연스럽게 가서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그도 그런 얘기도 있었죠. 뭐 어때 바깥에 베스트 타고 나가면서 한국 가서 성매매하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었겠느냐. 그러니까 무뎌진 게 아니냐. 이것도 엉망이 됐었죠. 2차, 3차 가해가 막 됐었죠. 저 새끼들은 원래 저래. 아니야, 왜 이 소수를 가지고 그러냐. 그 문화가 문제 아니냐. 가족들도 공범 아니냐. 방관한 거 아니냐. 이 시기가 토요일 밤에서 일요일 새벽입니다. 범행 시간이요. 학교 관사고 학교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없는 시간에 가서 범행을 했다라는 계획성, 예를 들면. 그렇죠. 이건 계획성이 확실하죠. 네. 그때도 계획성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처음에 그럼 왜 휴대폰 통화 내역을 추적 안 하느냐. 추적을 해보니까 막 서로 간에 막 통화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전에는 하나도 안 했던 놈들이. 용의자들끼리. 계획성은 확실히 있는 것 같다. 그래 나중에 자백을 하게 된 거죠. 이 명확한 증거와 증언에도 사건이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면서 수사가 난항이 겪는데요. 도대체 뭐가 이들을 혼란에 빠뜨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간 경찰. 전날 술자리를 함께하고 그녀를 관사에 데려다준 박 씨와 이 씨가 가장 먼저 경찰의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관사에서 박 씨의 참호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내 관사 갔어요. 술 취한 사람 집에 데려다준 게 잘못입니까? 대체 거기서 왜 내 채모가 나왔는지 모르겠네. 저 거기서 바지 벗지도 지퍼 열고 뭐 성기 꺼낸 적도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관사에 가긴 했지만 성폭행 정황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박 씨. 그러면서도 자신의 채모가 발견된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하나 씨 몸에서 나온 DNA 검사 결과 남성 3명의 DNA를 확인한 경찰은 사건 5일 후인 27일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검찰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구속하지 않고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는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또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결국 사건이 일어난 지 2주가 지나서야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구속된 이들은 하나 씨가 저녁 식사를 한 모 식당의 주인이자 하나 씨가 부임한 초등학교에 2명의 자녀가 있는 49세 박성준, 그리고 그와 호영호재하는 사이로 술자리에 합류한 35세 이석원, 마지막으로 그날 술자리에 없었던 39세 김태칸이었습니다. 구속 상태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세 사람. DNA 검출이라는 명확한 증거 앞에 이들은 어떤 말을 꺼내놓았을까? 피의자들이 전혀 위축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반성의 기미도 없이 웃으면서 조사받았고요. 계속해서 말이 달라지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DNA 검사 결과가 나온 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박 씨, 이 씨와 달리 김 씨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DNA가 피해자의 몸에서 검출됐음에도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그의 꿍꿍이는 무엇이었을까? 범행 다음날 아침 세 사람이 그 식당에서 같이 만난 것 같습니다. 만나서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은 이들이 범행 직후 만나 증거를 은폐하거나 수사에 대비해 미리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식당에서의 술자리에 없었던 김 씨는 관사로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먼저 관사에 갔던 박 씨로부터 이 씨가 여기서 혼자 잠들어 있는 관사라인 가는 걸 봤는데 위험해 보인다. 나는 가게 문을 닫아야 하니 대신 가서 살펴봐 달라. 연락을 받고 여기서 챙기러 갔을 뿐이지라. 하나 씨를 챙기기 위해서 관사로 갔었다고 주장하는 김 씨. 그런데 이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또 식당에서 술자리에 합류했던 이 씨는 식당에 놔둔 휴대전화를 선생님에게 전해주기 위해 관사에 간 뒤 우발적으로 성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과연 이들의 주장대로 모든 것은 갑자기 일어난 우발적인 범행일까? 그들이 조사에서 밝힌 그날의 행적은 이랬습니다. 이 씨는 식당에서 화장실에 가는 하나 씨를 부축하며 처음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을 마음먹은 이 씨는 오후 11시 10분경
식당 안쪽 방에서 자고 있던 하나 씨를 흔들어 깨워 식당 밖으로 부축해서 나왔고, 이를 지켜보던 박 씨가 식당을 정리하지도 않고 밖으로 나와 하나 씨를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관사로 출발했습니다. 관사에 먼저 도착한 박 씨는 피해자가 정신을 못 차리고 쓰러지자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불렀습니다. 이에 반응이 없자 속옷과 스타킹을 벗기고 성추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 씨의 바지 주머니에서 계속해서 울리던 휴대전화. 형님, 어디십니까? 가게에 불도 켜져 있고 문도 안 잠그고 어디 갔어라? 여선생 술 먹고 떡대서 초등학교 관사 왔어. 이 씨도 같이 갔어. 전화를 끊은 박 씨는 발기가 되지 않자 결국 범행을 중단한 뒤 관사를 빠져나왔고, 곧바로 밖에 있던 이 씨가 교체하듯 들어가 범행을 이어가려던 찰나 박 씨와 통화를 마쳤던 김 씨가 도착했습니다. 이때 시간은 오후 11시 45분. 김 씨는 이 씨를 다시 식당 쪽으로 내려보낸 후 하나 씨를 성폭행하려고 했지만 때마침 하나 씨가 잠에서 깨어나 힘없이 저항했습니다. 때문에 김 씨는 범행을 여기서 그치고 관사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정을 넘겨 다음날 새벽 1시 10분 이 씨와 김 씨가 다시 관사로 돌아왔습니다. 술을 과하게 먹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먹인 상황입니다. 담금주라고 하면 보통 40도 정도까지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또 소맥도 같이 먹였는데 당근주 10잔에 소맥도 3잔 이상 먹은 상황. 그러니까 이게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계획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피해자 이전에 있었던 분들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네. 뭔가 그 상황이 오면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전반적인 계획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건에서도 일명 소라방 사건에서 그들의 용어로 골뱅이라고 하는 술을 많이 취하게 하거나 혹은 뭐 약물을 쓸 때도 있고 여성을 거의 인사불성으로 만든 다음에 어떤 사람들을 불러서 돌아가면서 뭘 한다든지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술을 과하게 먹이는 행위 자체가 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그걸 명확히 했어야 되는 거죠. 네. 이 범인들은 그걸 그렇게 한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그 관사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래서 그 범죄. 그러니까 알리바이가 맞춰지는 거죠. 그 여교사를 왜 차에 태고 아니 술에 취했으니까. 근데 술은 자기들이 먹였으면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박 씨 같은 경우에는 태워다 준 사람이죠. 계획 범죄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처음에 식당에서 술을 마실 때부터 피해자가 취해 보여서 자기는 뭐 가벼운 입을 덮어주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자기는 쉬라고 권유했다라는 투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새벽까지 이제 날이 넘어가면서 이틀에 걸쳐서 범행이 이루어졌는데 사실 이제 1차 시도에서는 이제 본인들의 진술 피해자는 사실 이제 의식이 돌아온 순간들이 많이 없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1차 시도는 이제 예를 들어서 성기삽입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미수에 그쳤다. 성추행은 있었지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또 다시 돌아옵니다. 이 돌아오는 행위 자체가 뭐 의도나 뭐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럼 뭐 명확한 부분이죠. 네. 처음에는 저항을 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다시 나가서 얘기를 지들끼리 입을 맞춘 거죠. 그러면 술도 좀 깨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범행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발적인 범행이라면은 미수에 그쳤으면 돌아갔어야지. 그렇죠. 다시 돌아온 것하고 우발성은 사실 안 맞는다는 안 맞는 상태인 것 같던 거죠. 경찰이 이게 사실 아까도 잠시 말씀을 주셨지만 영장 청구 기각을 해서 이게 시간이 벌어지고 결국 이제 2주가 흘러버렸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 위험한 집단 강간이잖아요. 네. 증거도 명확하고 이거를 구속영장을 청구를 그러니까 검사가 청구를 기각한 거예요. 법원에 올린 것이 아니라 자기 그렇죠. 차원에서 자기들이 끄는 거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경찰은 여론이 안 좋으니까 네. 재청구하게 된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뒤늦게 그 술자리에 없었고 나중에 박 씨랑 통화를 하고 마지막에 현장에 도착한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그 얘기를 듣고 챙기러 갔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뭐 이미 숙소에 있는데 뭘 챙기러 갈 이유가 외갓 남자가 그렇죠.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전혀 아는 사람도 아니고 네. 그런 형태였던 거죠. 이 사건을 파헤칠수록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건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사로 다시 돌아온 이 씨와 김 씨, 이들은 관사로 들어가 성범죄를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이 씨는 자신의 범행 장면을 2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진술을 들은 경찰 관계자들은 단순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계획범죄의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경찰 관계자들이 주목한 부분은 세 사람의 피의자가 범행을 공모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20초 정도의 간격을 두고 같은 길로 차량을 이동했고 한 명의 뒤를 따라 나머지 한 명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관사까지 이동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자신들이 공모 여부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전혀 공모를 안 하셨단 말씀이죠? 전혀 안 합니다. 관사에서 못 보셨어요? 차를 같이 대단하다고 그러던데. 차도 못 보고 못 갔습니다. 실제 박 씨가 하나 씨의 관사 방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동안 이 씨는 관사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보고 이 씨가 망을 봤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은 전남 목포경찰서는 이들이 식당에서 술을 마실 때부터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식당에서 관사로 이동하려고 차에 탈 때 박 씨와 이 씨 두 사람이 뭔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어렴풋이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공모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 경찰은 통화 기록과 주변 CCTV를 분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둘 밝혀진 그들의 은밀한 계획. 경찰은 박 씨와 김 씨의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이들이 범죄 시각에 총 6차례 통화 시도와 2번 통화를 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식당 근처에 있던 김 씨는 박 씨와의 통화를 마친 뒤 곧장 관사에 도착했는데 이는 CCTV에도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김 씨는 총 3회, 이 씨와 박 씨는 각 2회 범행 장소나 그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관사로 돌아온 이 씨가 범행을 마치고 떠날 무렵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박 씨와 마주쳤고 김 씨는 범행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박 씨에게 계속해서 전화통화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모 정황은 피해자 진술에서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피의자들 중에 누군지는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지만 밖에서 빨리 나오라 이렇게 목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안에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인가 동시에 범행이 들키지 않도록 망을 봐주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범행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자 흑산도 주민들도 동요했습니다. 한 집 걸러 한 집이 아는 집일 만큼 조용하고 작은 섬마을에 이런 인면수심의 범죄가 일어난 것에 대해 쉬쉬하는 분위기이면서도 이상한 말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이니까 아시잖아요. 혼자 사는 남자들이. 핵심이어도 그런 이유가 없거든요. 이것이 계획적인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려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자가 꼬리치면 안 넘어올 남자가 어딨어. 어린애도 아니고 그 시간까지 같이 있을 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수사는 계속되었고 경찰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채취된 DNA가 기존의 다른 성폭행 미제 사건 현장에 남은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재판에서도 그렇고 수사에서도 그렇고 공모 부분입니다. 이들은 또 이 공모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부인을 하는데요. 공모하는 경우, 공모가 인정이 되는 경우는 형량이 확 늘어나는 네, 특수강간이 되는 거죠. 네. 야간 특수강간은 형량이 2배 그 이상이 되니까 네. 단순강간 사건은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죠. 네. 우리나라의 이런 성범죄 판례에 의하면. 근데 이거는 특수강간이 되기 때문에 네. 공모를 일단은 부인하는, 아마 지들끼리 자기 남편이고 뭐 이렇게 이니까 이런 감싸주는 형태가 된 거죠. 가해자 유리한 쪽으로. 그렇죠. 네. 이 씨가 자기가 성범죄를 하려고 기다렸고 이를 박 씨가 몰랐다, 이게 피고인들의 주장. 그리고 서로 적극적으로 공모했고 나머지 한 명이 망을 봤다는 검찰. 어쨌든 같은 공간에 있었고 차량이 사실 갔는데 20초 뒤를 그 외진길을 따라갔고 차 뒤에 또 주차를 했고 한 명이 올라간 사이에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가 내려가는 길에 마주쳤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완전히 독립적인 별개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인가 이런 것 치고는 너무 이상해서. 그렇죠. 그건 뭐 계획성이, 누가 봐도 계획성이 있는 거죠. 따라 나가서 서로 봐주고 이런 상태였던 거죠. 자, 흑산도 그 일부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이 혼자 사는 남자들 뭐 80이라도 그런 유혹에는 뭐 견딜 수 없지 않냐. 여자가 꼬리치면 뭐 당연히 넘어가지 않냐. 뭐 이런 식의 발언 때문에 굉장히 당시에 논란이 됐었습니다. 2차 가해죠. 네. 근데 흑산도 주민 전체 얘기는 아니고 네. 일부 생각 없는 인간들 아니면은 이 범죄자들과
인적으로 연결된 애들이 말을 많이 퍼뜨렸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어떤 같은 술자리, 동등한 위치상에서 여자가 술을 많이 먹고 좀 성적 유혹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당시 섬 환경과 부임한 교사와 이제 이 학부형이 같이 당시에 학교 운영위원회 관계자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가불이라는 위치에 봤을 때 사실 선생님이 그들한테 좀 예를 들어서 접대를 하거나 의뢰 위치로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거부하기는 힘들었던 어떤 그런 문화적 맥락이 있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있었어요. 그럼 그건 이제 명확히 밝혀졌죠. 네. 왜냐면 어떤 한 뭐 학부형이나 아니면 운영위원이나 네. 뭐 깽판을 부리거나 뭐 하면 사실 괴로워지거든요. 네. 교사는 혼자고 한둘밖에 없는데 그걸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조용조용 넘어가고 웬만하면은 뭐 이렇게 술 한잔 따라주는 거 뭐 이런 걸로 무마시키려고 네. 받고 좀 부당하고 힘들지만은 그냥 술 한잔 먹고 말지 이렇게 거절할 수 없는 상황 이거죠. 자, 온 국민의 관심 속에서 수사가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피의자들을 향한 분노가 점점 커져갔었는데요. 진실은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어느 날 우발적인 범행이라며 계획범죄를 완강히 부인했던 김 씨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제로 남아있던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김 씨라는 사실이 DNA 대조를 통해서 밝혀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07년 1월 21일 대전시 서구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김 씨는 길에서 우연히 지나가는 피해자를 보고 범행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를 뒤따라 집 안으로 침입해 어깨, 배, 팔 등을 때리고 너 이러면 얼굴을 못쓰게 만들어 버린다고 협박하면서 강제로 추행한 김 씨. 이후 화장실로 도망간 피해자에게 곱게 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며 재차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이었습니다. 김 씨의 추가 범행이 드러나면서 악화되어가는 여론에 기름을 붓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바로 피의자의 가족들이 피의자를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해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뭐 고의적으로 한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식구들에게는 없어서 안 될 존재자 한 집안 책임져야 될 이들이니까 좀 어려운 형평등 봐서라도 죄 좀 감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탄원서에 주민 몇 명이 서명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탄원서 제출은 여론을 악화시켰고 결과적으로 지역 이미지를 더 나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가해자와 일부 마을 주민들이 자신들의 입장과 이익만 생각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 하나 씨는 이 사건 이후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극심한 정서 변화, 사회적 관계나 대인관계에 대한 깊이, 전화가 온다거나 누군가 피해자를 부르면 깜짝깜짝 놀라는 과각성 반응이 있고요. 반대로 감정이 둔감해지고 움직임이 느려지면서 과수면 상태가 지속되는 증상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 씨는 자신의 삶을 망쳤다거나 인생 전체가 보잘것없다고 느끼는 등 극도의 우울 및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약을 한꺼번에 복용하고 자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약을 모두 버리는 행동을 하거나 급기야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는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인권 보호와 피해자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고려해 현장 검증과 재판을 모두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1심에서 성폭행 등 혐의는 물적 증거에 의해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되었으나 역시나 공모 부분에 있어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입장이 갈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관사 주변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박 씨와 공모를 해서 망을 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실제 박 씨는 이 씨가 범죄를 할 때 관사 주변에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들이 식당에서 공모를 했다면 같이 차를 타고 범행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씨는 식당에서 박 씨가 하나 씨를 관사로 데려다 주려고 했을 때 이 씨를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하나 씨의 진술에 의하면 김 씨가 나중에 도착했을 때 이 씨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상황에서 관사문을 열고 이 씨에게 밖으로 나오도록 했습니다. 김 씨는 이 씨를 내보낸 후 본인이 성범죄를 시작했으나 공모를 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네, 먼저 김 씨 같은 경우에는 다른 미제 성폭행 사건의 DNA가 이번 그 사건을 통해서 DNA 일치됨으로 있어서 그 사건이 좀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건하고 그거랑 연결했을 때 김 씨의 어떤 프로필이나 범죄 스타일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성범죄자죠. 네. 기회만 있으면은 성범죄를 하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김이란 놈은 다른 형태, 그러니까 섬에 있다가 범죄를 하려고 바깥으로 나가서
범죄하고 돌아오는 그런 패턴. 그러니까 못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이제 이게 착취형의 범죄, 폭력을 행사하고 네. 이런 형태를 하는 범죄자 유형, 강간범 유형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김 씨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전화를 통해서 박 씨의 전화를 해서 다시 온 것은 언제나 기회가 있으면 성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이고 박 씨가 기회라는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해줬고. 그렇죠. 지금 상황은 3명의 범인이 있었는데 네. 공범으로 하려면 같이 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같은 차를 타고 가서 네. 거기서 관사에서 그럼 미련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다 차가 있고. 자차를 타면서 이동하죠. 네. 네. 그러면 셋이 다 찍으면 뻔히 눈에 띌 텐데 따로 가서 몰래 가자. 그런 공모를 안 할까요? 그러니까 공모라는 것 자체가 막 마치 작전 짜듯이 계획해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그런 개념으로 그렇죠. 행동을 안 했다 네. 이거잖아요. 부대식으로 움직여. 네. 범죄 딱 하고 나와. 순서 정해서 딱딱 하고 뭐 망봐주고. 너 강간 한 30분 걸리지? 그래. 내가 시간 계산해갖고 또 멀리 있을게. 갔다가 다시. 이것도 공모예요. 네. 이게 공모가 아닌 뭐예요? 이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극단적인 시도를 뭐 심지어 내가 약을 다 먹을 수 있다 싶어서 약을 사실 복용해야지 이게 또 치료에 도움이 되는데 약을 다 버린다든지 뭐 그렇죠. 이런 행동들을 하셨어요. 피해자의 굉장히 큰 트라우마죠. 사실 이 정도면 오랫동안 심리치료를 받아야 돼요. 피해 자체도 굉장히 트라우마 심한 당시에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2차 가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온라인상에서 그런 것들도 같이 경험하셨을 테니까 더더욱 아마 심하셨을 것 같아요. 이건 흑산도 주민 전체와 교육청이 이 정중하게 사과하고 보상을 해줘야 될 문제입니다. 2017년 4월 25일입니다. 가해자 3명 중 2명이 2심의 형량이 과하다면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요. 10월 26일 대법원에서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합니다. 기존 재판에서 무죄로 선고된 공동정범 혐의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다시 형량에 대한 재판을 벌이게 됐고요. 2018년 1월 29일 파기환송심에서 항소심보다 더 높은 형입니다. 15년, 12년, 10년형 이렇게 징역이 선고가 됐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이 선고가 됐습니다. 2018년 2월 12일 가해자 3명 중 2명이 형량이 너무 높다면서 불복하면서 상고를 했고요. 4월 10일 대법원 3부에서 제3고심 사건에 대해서 김 씨와 이 씨, 박 씨에 대해서 각각 15년, 12년, 10년 선고한 원심 확정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중간간 미수 범행에 대하여 상호 간의 공모 또는 합동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상고를 기각했고 원심 판결을 확정을 합니다. 자, 판결 내용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에 떠밀린 재판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 2심은 전혀 그런 판단을 안 했고 3심에서 이제 워낙 이 여론이 비등하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실제로 그 부분의 판단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를 인정해서 파기환송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 12년, 10년 너무 낮은 형량이죠. 왜냐하면은 이거 자체에 대한 각각의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이 미숙한 상태에서 여론을 떠밀려 갖고 이런 물론 근데 당시에 이런 특수강간 부분에서는 그나마도 이거는 높은 형량이에요. 이게 당시 뭐 여러 가지 재판 관련된 수사 관련된 문제도 있었지만 뭐 도서 지역에서의 근무하는 아까 앞서서 잠깐 나온 뭐 그런 교사들 특히 이제 여자 교사들의 안전 문제도 지적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도 뭐 있던 여교사를 왜 거기를 이렇게 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네. 당연히 그런 문제, 그럼 뭐 남교사들 군대 가는 거 뭐 이런 연구, 별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네, 형평성 문제, 실질적으로 여자 교사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어떡하란 말이냐, 뭐 등등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조치가 나왔지만 또 비현실적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관사에 대한 보안이라든가 CCTV는 어떻게 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 마을의 가해자들에 대한 관리잖아요. 네. 만약에 이 혜택은 그 마을이 보는 거잖아요. 그럼 그 낙도에 학교를 없애면 그 마을에 그들이 그 마을에서 당연히 거기 오는 교사들에 대한 보완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모실 수 있도록. 네. 이게 교육부만의 문제냐? 라고 했던 거죠. 김 씨 같은 경우에는 2031년 6월 3일, 이 씨는 2028년 6월 3일, 박 씨는 2026년 6월 3일 만기 출소 예정입니다. 일종의 만들어진 범죄죠. 피해자를 취약한 공간에 구조적으로 넣어서 방치해서 만들어진 강간이라는 범죄를 그것도 특수강간이라는 범죄를 만들어낸 범죄인 거죠. 또 하나는 그 이전에 다른 여죄들 그것도 전혀 밝히지 않았어요. 네. 사실 저는 그게 밝혀지길 바랬어요. 이 사건의 그 여러 분석을 할 때도. 한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그렇죠. 네. 그걸 안 하고 나니까 그럼 다른 지금 그 뒤에
다른 낙도에 이런 거는 어떻게 관리돼요? 이 데이터가 있나요? 네. 이게 이제 사후 처리가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자기 말 그대로 자기 자녀의 스승입니다. 그 스승을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보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 그리고 한 여성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흑산도 집단 성폭행 사건의 전말을 오늘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크라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